일반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신이 지금 먼저 에이스 카드를 두 장 나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또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시종 카드가 연속으로 또 두 장이 나와 있거든요. 시종 카드는 이 숫자로 해석해 보면 숫자의 1이나 2 정도 좀 낮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타로 카드에서는 지금 숫자적으로도 좀 초반의 기운들, 숫자 1, 2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또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까지 연결을 해봤을 때는 신이 지금 1번 분한테는 좀 또렷하게 어떤 단일한 좀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공통적으로 1번 분들은 곧 신이 여러분한테 좀 새로운 미션, 숫자 1이니까 새로운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하나 줄 가능성이 크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카드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큰 산을 지금 하나 바라보고 계시고 등산하려고 준비하는 마음가짐 그 상태 좀 이런 모습이거든요. 산이 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들이 굉장히 격려하고 있는, 좀 응원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이 봤을 때는,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1번 분이 당연히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완성할 수 있는 미션에 해당되고요. 또 여러분이 그걸 이루고 나셨을 때 얻게 되는 어떤 성취감이랄지 만족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거다. 좀 이렇게 보여요. 높이가 너무 낮은 산이라고 한다면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쉬울 거예요. 근데 그 쉬운 길을 내가 선택해서 그걸 이루고 났을 때는 좀 만족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스스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이제 약간 불가능해 보였는데 그것들을 내가 이뤘을 때 이제 그때 느끼는 짜릿함 이런 거는 좀 비교할 수 없겠죠. 이제 오늘 이런 에너지가 나온 걸 보면 1번 분한테는 신이 조금 큰 사이즈 그런 일을 좀 준비해 뒀고 여러분이 곧 그걸 시작하게 되실 텐데 처음에는 조금 버겁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반드시 진짜 여러분 이루실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걸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학업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언덕을 넘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에이스 카드들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원래 좀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쪽, 그런 과목이라든지 그런 분야, 이걸 좀 피하고 싶었고 이제까지 도망가고 싶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번 분 스스로도 내가 이제는 진짜 직면하자 이렇게 결심하게 될 수 있어요. 하루에 내가 이거는 좀 몇 시간 붙들고서 기를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든지 이거를 내가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걸 그냥 마냥 피하고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어떤 코스 같은 걸 수강 신청한다거나 어떤 그룹에 들어간다거나 어떤 외부의 힘을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약간 이런 분야에 새로 도전하게 되는 양상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꼭 공부가 아니라 어떠한 분들은 좀 커리어 차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래 하던 일을 이제 그만두고 분야를 바꿔서 이직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새로운 플랜을 위해서 자격증에 도전한다든지 아니면 투잡을 새로 시작하게 될 수도 있죠.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틀을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동하고 싶고 좀 변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과 본능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무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에이스 카드가 2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겠다 이런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시작해보겠다 아니면 식습관을 바꿔보겠다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는 도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취미를 시작하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이게 에이스는 어떤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탐험하러 들어간다, 네트워크가 변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모임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제로에 가까웠던 관계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기로 결심하자 이런 것도 있죠. 전반적으로는 에이스 카드들은 계속 좀 과거에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차원이 강하고요.
새로운 거 해보자, 도전해보자, 뭐 더 이상 회피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의 씨앗들이 있는데 그냥 허공에 이렇게 돌아다니던 것들을 이제 신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심어주려고 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일반 분들은 여러분 본능 안에서 내가 혹시 새로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 뭐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 곳은 어딜까? 이것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신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를 좀 동물적 감각, 어떤 쪽으로 얘기하고 싶은지를 두고 지금 동물 카드를 뽑았는데 1번 분이 여우 카드를 뽑아 오셨어요. 여우는 워낙 좀 똑똑한 사람, 또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난 사람, 또 속도도 굉장히 빠른 사람을 말해요. 두뇌 프로세싱이 엄청 빠르죠.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여우처럼 똑똑하다라고 말을 하는지 보면은 약간 타이밍에 대한 이슈가 들어가거든요. 뭐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던진다니 굉장히 똑똑하다. 문제 해결 능력이 빠를 때, 또 눈치도 빠를 때, 좀 그럴 때 많이 써요. 이게 정답을 말한다고 해서 속도가 느리면 여우에 해당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일상적으로 뭐 때로 보는 시험들 이거 생각해 보면 원래 만약에 그게 시간 제한이 없이 계속 볼 수 있다. 그럼 좀 편하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시험에는 보통 이제 전반적으로는 시간 제한이 있는 편이잖아요.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해 나느냐, 또 그거를 얼마나 정답에 가깝게 추론하느냐 뭐 이런 걸 측정하잖아요. 이게 세상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빠른 세상의 움직임에 적응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골라내는 것도 꼭 필요한 소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 요즘에는 좀 속도감도 확실히 있겠죠. 그래서 여우같이 똑똑한 사람은 아무래도 판단 능력, 또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죠.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시험을 보면서 이제 측정을 하려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신이 지금 여우 카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어떤 답을 빨리 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세상에 적응해야 되고 변화에 도전해야 되고 특히 그런 타이밍이 왔다는 거. 더 이상은 문제를 가만히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아주 쪼개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액션으로 해결해보라고, 행동에 나서라고, 새롭게 도전해보라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럴 능력이 또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1번 분께서는 특히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지, 불만족스러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금전적인 영향일 수도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일 수 있거든요. 뭐 들어오는 돈이 적다, 뭐 많다, 뭐 돈이 모이지 않는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쪽으로 돈의 흐름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이 여우의 힘이 좀 강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나한테 여우라면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나가는지 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흐름을 정말 추적해낼 수 있는, 맥락을 짚을 수 있는 약간 한의사 분들이 맥을 짚는 좀 그런 거에 가깝거든요. 나가는 곳을 봤더니 은근히 새고 있는,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빨리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거죠. 반대로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나가는 데가 다 고정적이고 필수적이에요. 줄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러면 여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러면 이 상태는 불만족하고 가만히 둘 수는 없는데 나가는 걸 줄일 수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걸 빨리 생각해내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뭐 공부에 관한 불만족스러움, 고민 이러시다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그걸 좀 점검해 보시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뭐 금전이나 커리어나 공부 쪽이 아니라 관계 쪽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여우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내 삶에 어떤 특정한 관계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관계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건지, 거꾸로 관계가 아예 없어서 문제인 건지 이런 걸 먼저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고요. 또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즉각적으로 답을 내려볼 수 있다라는 걸 말해요. 아예 이제 여우 카드가 나왔을 때는 고민을 하실 때도 좀 시간을 정해놓고 고민하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특정한 문제 이거 내가 해결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내가 이번 주까지 결론을 내보자 좀 이렇게 결심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커다란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산을 내가 올라가야 되는지는 아마 여러분 내면에서 이미 말하고 있을 거예요. 신은 지금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산을 올라갈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정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작하면 반드시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오늘 크리스탈 조언 카드에서도 신의 자신감을 통해서 당신의 자신감, 당신만의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나와 있거든요. 나는 잘 해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신은 지금 여러분한테 자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여러분이 이길 수 있고 또 정복할 수 있고 또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신이 믿는 만큼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베팅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삶의 불만족스러운 것들 한번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 여러분 좀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오늘 크리스탈 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이 카드를 보시면 시트린 원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카드에 보시면 불필요한 걱정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시트린 원석은 원래 좀 씻어내는 능력, 그 정화의 힘이 있거든요. 특히 시트린이 어떨 때 효과적이냐면 약간 화병, 이렇게 약간 분노의 감정들. 근데 그 화병이라는 게 꼭 그냥 화가 난다가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민족에서 말하는 화병은 서운함도 있지만 그 억울함, 공정함에 대한 억울함이 뭉쳐진 그런 감정이에요. 근데 이 화병을 가라앉히고 치유하는 데는 진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원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분께서 혹시 진짜 내가 화병 나서 너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트린 원석을 뭐 여러분 몸에 팔찌나 반지 같은 쪽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거든요. 물론 근데 시트린은 차크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신체 중에서 좀 코어에 해당되는 쪽에 연결돼요. 그리고 이제 화병이라는 게 감정적인 요인, 이제 분노가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몸의 코어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트린 원석을 여러분 몸에 지니고 다니실 때는 팔찌나 뭐 발찌나 반지 뭐 이렇게 팔다리에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사실 이 시트린은 목걸이로 착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액세서리 하신다면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액세서리 너무 부담된다 그렇다면 이 시트린 색상, 이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거의 레몬색에 가까운 이 시트린 색상을 출력을 하셔서 침대 근처에 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왜냐하면 얘가 이제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불면증에 도움되는 시트린이 지금 이번 분한테 나왔다는 걸 보면 때로 여러분이 정말 이 걱정 때문에 뭐 아니면 화병 이런 것 때문에 좀 잠을 푹 자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좀 꿈자리가 뒤숭숭한 날이 있다든지 그래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이 카드에서도 카드 자체에서도 이제 걱정들이라고 걱정이 여러 개라고 이제 복수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걱정이 하나가 아닌 거죠. 뭐 힘든 일을 진짜 여러 방면에서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내가 진짜 생각이 많은데 근데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문제 말고도 뭐 가족 중에 한 사람, 가족의 문제 때문에 뭔가 해결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좀 문제가 겹쳐져 있는 좀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트린 카드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그 걱정들이 다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은 지금 이번 분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특히 미래에 대해서는 진짜 걱정하지 마라.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타로 카드도 보시면 칼의 여왕이 나왔고 그리고 보조 카드로 컵 5번이 나왔는데 컵 5번 카드를 보시면 실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주인공이 좀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먼 바다를 본다는 거는 우리한테 지금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특히 이제 이 주인공이 앞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걸로 고민이 많다라는 걸 말해요. 근데 지금 컵이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쓰러져 있거든요. 이 카드 말고 원래 다른 카드들의 다른 타로 덱에서 보시면 컵 5번 카드가 보통 이제 컵이 3개 쓰러져 있고 2개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카드는 좀 다르죠. 이제 그래서 좀 특별한 카드거든요. 다른 컵 5번 카드보다도 상황이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카드들이랑 다르게 이번 분이 이 카드 세트 안에서 이제 컵 5번 카드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는 진짜 지금 여러분 걱정하시고 계신 거, 염려하고 계신 부분, 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다, 너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먼 바다를 보면서 너무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다. 곧 해결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트린의 메시지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라. 그 메시지를 가장 크게 전해드릴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오늘 신이 여러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동물 카드를 한 장 뽑았거든요. 근데 동물 카드 중에서 이 카드는 보시면 동물이 아니에요. 약간 초월적인 존재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있거든요. 이 카드는 황금알 카드예요. 황금알은 이거 자체로도 진짜 가치가 엄청난데 얘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얘가 깨어나면 닭이 태어나는데 그 닭은 이제 황금알을 다시 엄청 많이 낳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엄청 무한히 있다. 일단 그걸 먼저 인정해라. 그리고 나서 이걸 깨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미래를 기대해라. 미래에는 더 많은 가치들이 더 쏟아져 나올 거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원래 이 자리에 동물 카드를 뽑은 이유는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 필요할지 그 조언을 읽어보려고 뽑은 건데 지금 동물이 아니라 황금알이 나왔어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특정한 감각이 필요하다거나 조언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는 거, 인정하는 거,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황금알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걱정이나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황금알인데 어떻게 일반적인 알이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이랑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곧 얘가 이제 태어나서 닭이 되면서 더 많은 무한의 정말 황금알을 낳게 될 거니까 곧 여러분은 해결의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조언도 나와 있는데요. 이번 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문제 상황들 사실 답을 찾는 과정은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해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되게 깜깜한 방에 갇혀 있어요. 근데 어디가 이제 문인지 문틈에서 나오는 빛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눈을 딱 떴을 때는 지금 완전 캄캄하니까 다 그냥 까매 보이거든요. 이제 근데 눈을 천천히 계속 뜬 상태로 계속 주변을 바라보다 보면 그 깜깜한 상황 안에서도 어디가 조금 더 어둡고 어디가 조금 더 밝은지 이런 것들이 좀 윤곽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우리 동공이 원래 처음에 적응이 안 되면 그 어두움의 정도나 깊이를 잘 알아볼 수 없어서 윤곽이 안 보이는데 천천히 일단 마음을 먹고 마음을 가다듬고 또 호흡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면 오히려 적응할 수 있고 적응만 되면 주변의 그 물건들을 보면서 어떤 테두리나 윤곽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까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다 겪으려면 그 적응의 기간 동안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곧 보일 거다 이런 믿음들 분명히 어딘가에 아주 작은 빛이 있거나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빛이 있을 거다. 내 눈은 적응할 수 있을 거다. 동굴처럼 보여도 그 안에 윤곽이 보일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일단 뭐 멘탈이 나가게 되니까 숨도 거의 제대로 못 쉬고 적응할 수가 없거든요.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없고 막 앞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막 정말 동공이 적응을 못 하겠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여사제 카드랑 마지막에 전차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번 분은 내면에 이미 답이 있으세요. 여사제 카드는 외부에 존재하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번 분의 내면에서 끌어올려지는 해답이 있어요.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또 오늘 마지막에 라벤더 카드를 보시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연결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카드가 떴다는 거는 이 라벤더는 힐링과 치유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 이 세 개를 연결하려면 차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명상을 한다든지 심호흡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나의 이 세 부분을 모두 다 관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 분은 진짜 신이
답은 외부에 찾지 말아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어. 너의 내면에 있어. 이렇게 굉장히 확실하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걱정하고 계신 일들 하나가 아니라 진짜 여러 개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정말 내면에서 답을 구해보세요. 아마 신이 남겨둔 어떤 시그널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지금 문득 떠오른 게 그 헨젤과 그레텔 동화를 보면 이 두 남매가 이제 돌아올 길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 빵 부스러기 같은 거를 길에 조금씩 이제 뿌려놓으면서 그 길을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신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해답을 여러분 안에 숨겨놨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그 빵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조각들을 숨겨놨다고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트레이를 찾아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답을 찾으실 수 있다고 해요. 꼭 여러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여러분한테는 신이 거의 지금 천사를 보낸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이 진짜 임박했다. 엄청 신나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처음 카드로 컵의 시종이 나왔는데 지금 이 카드가 앨리스 카드거든요. 다른 카드들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컵의 시종의 메시지가 이제 굿뉴스, 좋은 소식 이런 차원이 강하거든요. 원래 다른 카드들은 컵의 시종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청년이 있는데 컵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컵에서 물고기가 튀어 올라오는 좀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물고기를 보면 원래 좀 놀라기도 하고 이제 신기하니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컵의 시종의 뜻이 좀 호기심, 또 어떤 신선한 감정, 또 이런 뜻이 강조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카드를 보시면 그런 차원이 아니죠. 컵의 시종이 물고기로 나와 있는데 청년이 아니라 이 물고기가 내 집에 왔어요. 이제 우리 집 문 앞에 와가지고 편지를 전하고 있는 장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시면 봉투에 인장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실링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개봉하면 안 되는 좀 중요한 기밀 문서 이런 거일 때 또 그리고 좀 굉장히 중요한 권위 있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 그럴 때 이렇게 인장을 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픈되는 그런 준비된 메시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앨리스 카드에서의 컵의 시종은 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당신의 문 앞에 정말 중요한 소식이 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물고기도 자세히 보면 되게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그 왕의 신하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왕은 누구냐면 신에 해당되고 지금 이 물고기가 천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편지를 써서 봉인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신이겠죠. 정말 천사가 3번 분한테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가 신으로부터 온 메시지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컵의 시종 카드의 보조 카드로는 이 컵 3번이 나와 있어요. 컵 3번은 지금 보시면 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축배를 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타로 카드에서의 컵은 감정을 말해요. 근데 감정이 하나로 이렇게 모인다. 마음이 하나로 합해진다. 좀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세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이 연결이 된다. 좀 그럴 때 이 카드가 자주 나오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이 카드는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선을 본다든지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이 연결되는 좀 그런 장면일 때 카드가 자주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제 만나게 된다. 좀 이런 뜻이죠. 또 그리고 다음 카드들도 보시면 지금 러버스 카드가 2장이 연속으로 나와 있거든요. 진짜 확률적으로 엄청 희귀한 조합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해석을 해봤을 때는 3번 분한테는 지금 진짜 임박한 좋은 소식, 신이 전해주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특히 그 소식이 사람에 관한 사건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게 진짜 엄청난 인연이라는 것, 신이 직접 보내서 연결해주는 좀 그런 인연에 해당된다고 보여요.
또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이제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 영혼이 보호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조언 카드가 2장이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3번 분은 이 인연을 만나려고 내가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미 지금 소식이 도착하는 기운이 있잖아요. 물고기가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찾아왔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고 영혼이 보호해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막 돌아다니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원처럼 정말 이렇게 권위가 있는 곳에서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는 이제 법원에서는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거는 꼭 그 사람이 직접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총 그 우체부 분이 3번 정도 방문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부재 중이어서 못 받았으면 그 본인이 당사자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가지고 찾아야 한다든지 근데 그러고도 안 찾아간다 그러면 어떤 기간이 일정하게 지난다고 한다면 그 우편물은 다시 법원으로 반송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일반적인 택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집에 없으면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두고 가기도 하고 집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이웃이 받는다거나 다른 사람이 받아줄 수 있잖아요. 회사라면 근처에 앉아있는 동료가 받아줄 수 있고요. 근데 법원에서 진짜 당사자한테 보내는 문서 중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꼭 직접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문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3번 분들의 카드의 에너지가 그 정도거든요. 그런 문서는 진짜 반송되면 이제 안 되니까 내가 꼭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처음 왔을 때는 내가 그게 오는지 모르니까 언제 오는지도 알 수도 없고 뭐가 오는지 모르니까 첫 번째는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못 받았을 때는 우체국에서 이 우체부 분이 이제 집 앞에다가 메모를 남겨두시거든요. 2번째는 언제 올 거다, 3번째는 언제 올 거다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진짜 우체국까지 또 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반송돼서 아예 받지도 못하니까요. 그 정도로 3번 분은 신이 정말 중요한 인연을 천사를 통해서 보낼 거다. 처음은 못 받을 수 있지만 계속 그 자리에 멈춰서 움직이면 안 되고 이걸 꼭 받아야 돼. 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타로 카드를 뽑아서 늘 리딩을 할 때 보통 많은 분들이 또 카드를 뽑으실 때 그럴 때 보면은 이제 타로 카드는 보통 좀 이동해라, 움직여라, 적극적으로 찾아봐라, 활동 반경을 넓혀봐라, 새로운 곳에 가봐라. 인연 만들려고 할 때는 보통 그런 카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워낙에 타로 카드나 오라클 카드나 다 전반적으로 인간의 어떤 주도적인 의지, 개인의 동기 이런 걸 자극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에 나서라 이런 에너지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정말 완전 반대예요. 지금 처음 나온 러버스 카드에서도 보시면 보조 카드로 완즈 7번이 나왔는데 얘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방어를 철통 방어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지금 이미 유리한 고지에 있으니까 포기하면 안 되고 여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의지를 더 강하게 가져서 버텨라 좀 이런 의미가 있는 카드예요. 이런 카드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버티면 승리가 코앞인데 지금 포지션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 힘 카드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어떤 이제 근육을 발휘해야 되는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공과 인내력을 상징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약간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게 조언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3번 분은 지금 여러분이 계신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서 어떤 쪽에는 이제 내가 버텨야겠다. 버티는 방향을 선택하자. 이게 어떤 방식에서 좋을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카드들은 이제 인연을 위해서는 모든 거를 하나도 바꾸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타로 카드는 일정한 부분만 약간 돋보기처럼 보여주는 삶의 특정한 부분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리딩 주제에 맞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삶의 전체를 하나도 바꾸지 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요거는 조금 지겹다 이런 부분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바꿔버리면 이제까지 쌓아온 내공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인을 부를 때 그 장인을 보면 인고의 시간을 버텨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거 정말 힘들어 나 같으면 진짜 포기했을 거야
그런 순간을 겪은 사람, 끝까지 자기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장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어떤 고난과 역경, 그거는 그 사람도 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는 여기에 옳다고 생각해. 이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몸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오늘 카드들에서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바꾸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맥락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신은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약해지는 걸 원하지도 않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쪽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대책 없이 다 던지고 떠나지는 말아라. 좀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데 약간 지금 지겹고 좀 텐션이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카드들은 그거를 대책 없이 그만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했던 때를 생각해 본다거나 처음에 가졌던 나의 초심을 생각해 본다거나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들이 100% 부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 안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아서 일단은 감사함을 먼저 연습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연결되는 좋은 인연, 새로운 인연, 준비된 인연이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인연을 찾을 때까지는 섣불리 여러분의 환경을 다 던지지 마시고 현재의 환경을 유지해 보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타로 카드들이 진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만큼 진짜 확률적으로 여러분한테 임박한 중요한 인연이 오고 있으니까 너무 섣불리 그만두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 오늘 뽑으신 카드를 보면 신이 지금 여러분한테 좀 중요한 미션을 맡길 것이다. 좀 이런 이야기가 가장 크게 보여요. 이제 곧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좀 더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읽히고요. 그 장면이 있고 났을 때 그 이후로 아마 4번 분께서는 진짜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신이 준비한 어떤 특별한 운명이 나한테 주어진 것 같다. 좀 이런 것도 실감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지금 교환 카드가 나와 있고 지금 보조 카드로 컵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동물 카드는 지렁이, 또 마지막 컬러 카드에 로즈가 나와 있어요. 좀 이런 조합들이 나왔을 때는 정말 4번 분은 신이 어떤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교황이 되기 위한 어떤 준비 시간이었다. 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앞으로 하게 될 역할들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인간의 특질이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인간은 좀 유일하게 어떤 의미를 맺어가는 동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냥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렇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않거든요. 인과관계 같은 걸 잘 따져보지를 않아요. 근데 인간은 유일하게 이 철학적인 사유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 이렇게 철학적 사고를 계속 해나가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떤 삶의 이유 이런 거를 유독 많이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동물이랑 다르게 인간은 자꾸 본능적으로 의미를 찾고 싶어 하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자꾸 연결해보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교환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지금까지 아마 4번 분들께서는 어떤 여러분의 삶의 이유나 의미, 약간 안개처럼 뿌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오셨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어찌어찌 좀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싶은 순간이 있기도 했지만 아직은 확실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환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환 카드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힘, 이제 그런 논리를 뛰어넘는 삶의 의미 이런 거를 계속 탐구하는 철학적인 모습. 인간은 왜 동물과 같을 수 없는지, 인간은 어떻게 해야 정말 인간다운 건지 좀 그런 철학적인 고민을 품은 사람이나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근데 그만큼 실제로 4번분 경우에는 아마 철학적인 면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마 여러분은 좀 더 영적인 어떤 통로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아직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적어도 어떤 여러분은 교환카드 가지신 분들은 어떤 순간적인 직감이라든지 뭐 촉이라든지 센스 이런 걸 좀 타고난 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4번 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한 번 이상은 내가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대에 이 환경에서 태어난 걸까? 내가 태어난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직 뭐 해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은 교황의 이전 상태인 거니까 아기처럼 순수한 상태이셔서 그런 거지 앞으로는 분명히 하게 될 거거든요. 교황 카드 가지신 분들은 철학적 사유를 해요. 얘가 지금 메인스트림으로 이 카드가 떴기 때문에 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냥 묻어두고 살 수는 있어도 아예 외면할 수는 없는 운명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앞에는 타워 카드가 보조 카드로 나와 있거든요. 이 타워는 또 운명의 힘을 말하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강력한 사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조합이 나왔다는 거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여러분한테 곧 정말 중요한 미션이 올 거고요. 그 미션을 해내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태어난 이유는 아마 이런 쪽인가 보다 정도를 깨닫게 되실 것 같아요. 완전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거기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 정도는 알게 될 정도의 중요한 미션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면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있어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품은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나서 너무 걱정이 많았겠죠. 그때 이제 천사들이 온 거예요. 엄청 뒤숭숭한 그 마리아한테 너는 정말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어. 너는 세상을 바꿀 지도자를 네가 품고 있는 거야. 너는 잉태한 게 그냥 잉태한 게 아니야. 신의 뜻으로 잉태한 거다. 이렇게 알려줬을 거거든요. 이렇게 알려주고 나면은 이제 마리아가 원래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좀 가라앉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 정도로 진짜 엄숙한 미션을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탁 맡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왜 이런 일이 생겨? 근데 이제 하늘의 메시지가 너는 지금 이걸 감당해야 해. 이걸 하고 나는 게 너에게 정말 신이 주는 메시지고 이번 생에 가장 중요한 원대한 목표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좀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 난감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는데 그게 막 다 각자 자기의 이익대로만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그걸 조율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쪽이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카드들은 좀 사람에 대한 미션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렁이 자체가 이제 흙들이 딱딱하게 있는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딱딱해진 흙을 더 부드러워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흙은 원래 이제 딱딱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에게 대응되면 어떤 굳어져 있는 신념들, 고정관념, 자신만의 이익, 그런 이익 집단 이런 걸 말하기도 해요. 서로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다든지 자기 고집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지렁이처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거나 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를 해야 한다거나 또 의견을 계속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반합에 이르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 오늘 커뮤니티 카드도 나와 있거든요. 여럿이 만들어가는 어떤 작품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매니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중에서 아마 아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여러분에게는 신이 준비한 아이, 생명이 곧 올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부모의 역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요. 그 아이가 첫째가 아니라 둘째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새로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 맞는 방식, 또 거기서 내가 적응해야 되는 나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고 이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정도는 정말 헌신을 해야 될 거고 집중해야 되고 우선순위에 생명을 두어야 되는 좀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아기, 생명이 아니라면 어떤 사업체를 유기적으로 이제 유기체로 생각해 봤을 때는 사업을 새로 구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술하신 분들은 정말 이제 곧 엄청난 작품을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글을 쓰시는 분이라면 이제 곧 여러분은 신이 주는 어떤 메시지에 의해서 대하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하는, 큰 작품을 하나 시작하는 좀 그런 에너지도 있어요. 당연히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는 거랑 같아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일을 이제 여러분이 곧 맡게 되실 거고, 그게 정말 신이 던져주는 정말 중요한 미션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곧 이제 알려줄 거다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다든지, 뭐 새로운 고객을 하나 만나게 된다든지, 뭐 어떤 분들은 인턴십을 시작한다든지, 일을 시작하게 된다든지, 뭐 자격증 과정을 시작한다든지, 뭐 해보지 않은 어떤 일이 있는데, 특히 사람과 관련된 일인데, 이제 그런데 그런 일을 좀 맡게 된다. 좀 막중한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인데,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일.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장면이거든요. 오케스트라를 보시면 이제 악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 자기만의 전공이 있는 그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새로운 오케스트라를 만나서 그 단원들을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시면 연주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연주 시작합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멘트를 쳐야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할 거고, 오늘은 여기 파트부터 합시다. 몇 번부터 합시다. 이러면 거기서부터 나머지들이 다 이제 준비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각자 다 어긋나는 소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어긋나는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 어떤 악기는 소리를 키워야 되는지, 어떤 악기는 소리를 좀 줄여야 되는지, 또 어떤 악기는 지금 박자가 잘 안 맞는 건지, 이런 것도 거의 뭐 순간적으로 멀티태스킹 하듯이 다 들어야 되거든요. 처음엔 당연히 이 사람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이게 이제 어색할 수도 있고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 악기 파트 사람들은 주로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도 여러분의 지휘에 맞춰서 다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지금 에너지로 봤을 때는 진짜 여러분만큼 천부적인 지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신이 지금 여러분에게 당신이 이 오케스트라는 진짜 적임자다. 내가 지금 한 명 한 명 다 엄선해서 오케스트라 한 명씩 다 모아두고 있는 거야. 다 준비되면 너한테 곧 소식을 전해줄게.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당연히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 지휘해야 되니까 부담감은 생기실 수 있지만, 또 그만큼 그렇게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이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증거일 것 같아요. 또 그만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된 일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멋진 연주를 끌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신이 여러분은 좀 독대하고 이렇게 여러분이랑 거의 마주 앉아서 이제 같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바둑이나 체스 같은 거 둘 때 이제 대국한다고 하는데, 이 바둑판이 이렇게 있으면 두 사람이 딱 바둑판 앞에서 마주 앉아가지고 바둑 두는 좀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신과 여러분이 바둑을 두고 계신 장면인데, 이게 지금 상대방을 이기려고 바둑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랑 신이 보내고 있는 그런 서로의 에너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이 할아버지랑 바둑판이랑 앞에는 이제 할아버지의 손자나 손녀가 앉아있는 좀 그런 모습이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바둑을 두신 세월이 엄청 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 입장에서는 아무리 바둑을 잘한다고 해도 이제 어떤 구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월의 힘이나 내공 같은 게 당연히 부족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니까 그거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손자, 손녀를 이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고, 최선을 다하지만 약간 간당간당하게 이기거나 간당간당하게 져주거나 이러실 거예요. 초반부터 얘를 너무 기선제압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내가 정말 너무 아끼는 손자랑 손녀인데 내가 얘 앞에서 내 실력 발휘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얘가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바둑이라는 매개체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얘가 이렇게 할 때마다 실력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막 애쓰는 그런 모습들, 자기 나름대로 뭔가 경기를 운영해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뻐 보이기도 하고 기특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럼 너무 그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는 게 기억에 오래 남겠죠.
바로 그런 모습이 신이 지금 5번 분을 대하고 있는 좀 그런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만큼 신은 정말 5번 분을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좀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동물 카드도 보시면 부엉이 카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동물 카드를 뽑은 이유가 신이 봤을 때 5번 분한테 지금 어떤 동물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그 어떤 조언을 연결하려고 뽑은 자리예요. 근데 지금 뽑은 카드가 완전히 막 지혜가 충만한 그런 부엉이가 나와 있잖아요. 부엉이는 이제 밤에 주로 활동하거든요. 굉장히 어두운 밤인데도 그때도 주변 사물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약간 시야도 있고 통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엉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주변 상황을 굉장히 빨리 파악해서 트렌드나 유행을 먼저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당기니까 마케팅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부엉이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부나 명예 같은 건 끌어당기는 이제 어떤 행운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누가 이사를 간다거나 특히 어떤 사업장을 새로 여시는 개업을 하신다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선물로 이제 부엉이가 그려져 있는 시계를 선물한다든지 아니면 부엉이 모습이 있는 어떤 소품 같은 걸 선물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행운을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부를 끌어당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랑 학생한테 특히 부적처럼 선물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서도 부엉이가 보통은 영험한 그런 예지력이 있는 그런 동물로 인식해요. 많은 문화에서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공통된 어떤 인류의 원형 그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무의식에 새겨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부엉이를 계속 지켜봤더니 부엉이는 늘 지혜롭고 영특하고 통찰력 있는 동물이었고 상황을 꿰뚫어보고 사물을 꿰뚫어보고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험한 그런 능력 있는 동물이죠. 근데 이 부엉이가 5번 분한테 나왔다는 거는 신이 지금 여러분한테 너는 좀 특별한 존재야. 나랑 단둘이 바둑을 둘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어. 내가 정말 너를 특별히 아끼고 있다. 그리고 그만한 잠재력을 키워주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손녀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바둑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실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를 알려주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둘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다르게 할 거야. 그럼 너는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아이가 좀 다양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멘토 역할을 하시겠죠. 저는 사실 바둑 둘 줄을 모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저도 진짜 잘 배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아주 밀접한 티칭, 이게 가능한 관계. 오늘 여러분이랑 신의 에너지가 그렇거든요. 만약에 그 손자, 손녀가 바둑에 어느 정도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진짜 엄청 기쁠 거예요. 아, 얘는 진짜 바둑이 남다르고 엄청난 인재야.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물론 바둑을 얘가 진짜 전공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바둑이라는 게 수를 읽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파고 같은 지능이랑도 연결되잖아요. 인공지능이랑. 이게 상대방의 수를 읽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어떤 체계적으로 이루어놓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부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이면서도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성질이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아주 조용하기 때문에 고유한 전쟁에 해당돼요. 이제 그래서 바둑을 배운다는 게 어떤 삶은 전쟁터 같은데 그때 어떤 전략들을 배우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이런 바둑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걸 보면 신이 특히 여러분한테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전쟁 같은 삶의 전략을 심어두었고 잠재력을 심어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는 두는 수들이 이게 결국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선택이잖아요. 그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이 경험을 만들어 왔겠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익어가고 또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과일이 익어가는 열매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성숙의 과정을 진짜 밀접하게 신이 개입해서 보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겪고 계시다. 좀 이렇게 보여요. 근데 바둑을 사실 같이 두던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은 이제 기력이 쇠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손자, 손녀는 바둑 실력이 이제 많이 성장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너는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됐어. 나랑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해봐.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랑도 해봐. 다른 어른들이랑 겨뤄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올 거거든요. 그게 지금 신이 여러분한테 곧 전하게 되는 메시지라고 보여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갈고 닦은 실력이 무르익었고 이제는 세상에서 그 실력을 펼칠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타로 카드도 보시면 동전의 왕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동전 6번을 만났어요. 왕은 원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유로운 상태거든요. 근데 막상 동전의 왕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자기가 가진 걸 나누고 경제가 순환되고 백성들이 다시 부를 창출하고 경제가 돌고 풍요가 돌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난 정말 나라를 잘 꾸리는구나 이렇게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왕도 백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기가 어떤 나라를 운영할 계획을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실현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혼자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같은 때도 생각해보면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데 뭐 농민들을 위한 어떤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신하가 그런 어떤 안을 하나 꺼내고 그러면 그 신하랑 왕이랑 계속 얘기도 하고 구체화하고 그걸 또 백성들한테 알리고 적용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이제 그러면 신하한테도 너는 이런 분야에서 의견을 내. 넌 이런 거 잘하니까 이런 거 해. 계속 토론도 해야 되고 뭐가 좋을지 이런 것도 계속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동전의 왕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동전 6번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신은 이제 당신은 이 정도의 실력이면 거의 다 익은 상태에 가깝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펼쳐야 한다.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이라는 게 혼자 쭉 뻗어나가는 그런 길은 아닐 거고요. 누군가랑 같이 가면 가는 길이 2배 더 빨라질 수 있고 더 공평해지고 또 내가 하다 보면 이제 생기는 어떤 수정사항들도 있을 거고 보완사항들도 있을 건데 그거를 사람들과 함께 바로 적용해서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다. 리더십의 기회가 제대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신이랑은 약간 떨어지는 시간을 여러분 갖게 되실 거예요. 조만간 약간 홀로서기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예 혼자 가시는 건 아니고 신이 이렇게 우리의 뒤에서 여러분 등 뒤에서 있을 거라서 아예 멀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할아버지한테 바둑을 배워가지고 실력을 쌓았는데 내가 할아버지랑 두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실력이 사라지지 않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곧 어떤 일이 리더십이 관련된 일이 맡겨질 건데 물론 이제 도전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신이 이제 나한테 홀로서기 하라고 하는 거구나.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리더가 될 때가 됐어. 좀 이런 담대한 그런 마음도 가지시고요. 이미 여러분은 부엉이 같은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또 직관력과 통찰력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고요. 물론 이 과정을 겪다 보면 때로는 리더로 살아가는 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런저런 거 오만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야 되고 막 여러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카드로 진주 카드가 나왔거든요. 신과 연결되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복잡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이 상황이라면 신이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랄까 물어보시는 거죠. 바둑을 둘 때 할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두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 아마 답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신이랑 연결된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개통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